50쪽 옥정고 기출문제 매운맛입니다. 21번은 사실 빈칸에 있는 숫자를 채우고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과정을 해볼 건데 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 때문에 매운맛으로 선생님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갖는 의미,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를 좀 해놓았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8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8을 px라고 두었거든요. 근데 우리 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선생님 fx라 둘게요. 그래서 fx가 얘인데 이것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나머지를 우리가 r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나머지 rx는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해보면 자 x 8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8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요걸 배우면서 어떤 식이라고 배웠냐면 항등식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x값을 대입합니다. 어떤 거요? 그래요.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넣으면 자 1 빼기 1 더하기 8이고요. 여기에 1을 넣으면 얘는 날아갑니다. 그쵸? a 더하기 b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는 가였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가였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른 정보를 얻고 싶은데 다른 숫자를 넣으면 요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운 상태라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8x 7제곱 마이너스 7x 6승2 자 여기 곱의 미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a가 남겠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이 식도 무슨 식?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x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숫자를 넣을 건데 그게 바로 x는 1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를 얻어내는데 여기 8 빼기 7은 자 여기 날라갑니다. 그래서 a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우리 문제에서 나입니다. a가 1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rx를 구하게 되는데 얘가 ax 플러스 b인데 a가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우리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요 식이 다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게 우리 문제에서는 나x 플러스 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맞춰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이겁니다. 나머지가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조금 결과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를 fx라고 했죠? 여기다 x에다 1 대입한 요거는 결국 f1입니다. 그렇죠? 예, f1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결국 f1인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는 미분해서 미분한 거에다 1을 넣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f'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rx는
f'1에다가 x-1 하고 더하기 f1을 한 것이 됩니다. 예, 계산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위의 식이랑 같아지는데 요 식을 보니까 떠오르는 식이 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억이 나는 거야. 요 식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어디에서? x는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말하고 싶은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다항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다항식이 x는 1에서의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써볼까요? 요 결과를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fx를 일반화해서 x-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구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fx는 x-a 제곱으로 나눠서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면 f'A 그쵸? 그리고 x-a 더하기 fa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x는 a에서의 접방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곡선, 위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y는 fx와 직선입니다. 직선. y는 gx가 x는 a에서 접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y는 gx가 x는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fx에서 gx가 바로 얘죠. 요거를 이렇게 이항해 볼게요. 얘가 바로 gx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접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바로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면 결국 어떤 식만 남는지 한번 볼까요? x-a의 제곱하고 qx가 남는다고요. 얘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어떤 점에서 접한다고 하면 그 fx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빼면 제곱항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y는 fx 4차 함수로 가져올게요. y는 fx라고 하면 자, 여기 요 a에서 접한다고 하면 a에서 접선의 방정식 y는 g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과 fx에서 gx를 뺀 것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태를 조금 달리 해석하면 자, 빼기 함수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y는 fx-gx. 그래서 여기가 a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중근이 되게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봐주시고 자, 이게 나중에 우리 식 세울 때 많이 쓸 건데 자,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 자, 이걸 어떻게 써먹었는지 우리 느낌을 좀 가져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느낌을 어디서 문제에서 아이디어에서 써봤냐면 예를 들면 도함수 같은 거 그릴 때 예를 들면 접하면 제곱항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 그래프 그릴 때 0에서 중근이죠. 0에서 접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릴 때 0과 1이면 자 0에서 어떻게 그려요? 중근을 갖죠. 0에서 제곱항을 인수로 가지니 0에서 접하게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는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 느낌 때도 자 접하면 제곱인수를 갖는다 라는 걸 썼었고요. 두 번째로 요 느낌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요거 볼까요? 4차 함수인데요. 우리 학습지 47쪽에 있던 1번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극소를 x는 1에서 갖고 그리고 y축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1에서도 극소를 갖는 그래프였는데
요 두 개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었어요. 이 그래프가. 근데 나는 이게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자, fx식을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y는 2라는 직선과 fx는 지금 접하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1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을 이용하면 요 위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x 빼기 마이너스 2 한 것은 x-1의 제곱 곱하기 어떤 식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접한다고 하면 자, 요 접하는 선과 요 두 개를 빼면 그 차는 x-1의 제곱을 인수를 갖는다고요. 1에서 접하니까. 근데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f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니까 뭘 빼면 마이너스 2를 빼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제곱인수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몇 차식이냐면 4차식이걸랑요. 4차식인데 4차 함수니까 지금 4차식인데 얘를 인수로도 갖고 얘를 인수로도 갖기 때문에 결국 fx 마이너스 2 한 것은 x-1의 제곱도 인수를 갖고 x 플러스 1의 제곱도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함수식이 바로 나옵니다. 요 그림을 보고 fx는 x에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해서 요게 fx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47쪽의 1번 문제를 쉽게 가장 푸는 방법은 자, 요렇게 함수식을 바로 세우는 거다라는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기 이쪽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곡선 y는 fx와 직선이 접한다 라고 하면 그 얘기는 x는 a에서 접한다고 하면 두 개를 뺀 함수는 제곱항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써먹으면 바로 이런 느낌으로 써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25번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의도로 출제한 것이냐면 감소와 증가는 미분 가능과 연속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극값과 증가감소라는 개념을 배울 때 충분히 걔가 연속이나 미분 가능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념임을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고요. 그걸 출제한 문제가 바로 2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h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감소한대요. 그러면 지금 hx나 gx는 감소하는 함수인데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은 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증가한다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주었어요. 구간을 나눠서 1보다 작거나 같은 ahx, gx가 1보다 클 때는 gx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우리 중간고사 때 생각을 해야지. 아, 이 함수는 얘가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토대로 보면 일단 fx의 예로 절대가 x 빼기 1이 있다 라고 했는데 맞죠 여러분들? 절대가 x 빼기 1은 기억을 풀이해보자면 절대값 x 빼기 1은 이런 그래프죠. 1에서.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hx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가는데 우리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걸랑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1이 1이라고 했는데 1보다 크면 이라고 했는데 f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f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f1이 여기라고 합시다. f1이
그러면은 F1은 뭐냐면 지금 조금 줄이면서 써볼게요. hx가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hx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이고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아래로 오게끔 hx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그냥 제일 간단하게 1차 한번 그려보려고요. 이렇게요. 그쵸? 얘가 hx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의심부터 해보셔야죠. 0보다 클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gx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1보다 크겠네요. 오른쪽 위로 가는 gx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아니어도 되잖아요. 오른쪽 위로 가기만 하면 되죠. gx는 바로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gx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발레죠 여러분들? 자 발레 생각해 볼게요. 발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자 hx는 지금 1보다 f1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쵸? hx는 그런데 gx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함수지만 여기 이렇게 x축 밑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발레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항상 fx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은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f1이 0보다 작대요. f1이 0보다 작대. 그러면 1이니까 f1이 0보다 작대니까 한 이쯤으로 가자고요. 근데 hx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실근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2개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2개다 이런 얘기네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2개네. 근데 항상 2개일까? 자, 얘 움직여 보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실근이 여기서만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발생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발레 찾았습니다. 자, 발레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1이라고 할 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쵸? 그런데 실근이 하나만 있게 2개가 안 되게 그럼 이렇게 gx 그리면 얘도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자 선생님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퀴즈. 자 얘가 1번이라고 하자. 얘가 2번이라고 하자. 자 퀴즈.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린 거다 얘들아. 퀴즈. 자 x는 1에서 1번 함수는 x는 1에서 극소이다. 5x. 자 2번 함수는 x는 1에서 극소이다. 5x.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퀴즈에 대한 문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퀴즈를 맞춘 친구들은 선생님이 작은 먹을 거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연속인 그래프에서도 극대극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증가감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이 문제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3번 문제에서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나왔네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분 가능하니까 증가감소 판정. 도함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작다 뭐 이러면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도 판정할 수 있고 극값의 판정도 쓸 수 있고 아주 좋은 지금 함수 상태인 겁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인데 기억 니은 디귿을 지금 판단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간고사의 23번인가?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가와 비슷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주 훌륭한 문제 중에 하나인 우리 교과서에 있는 111쪽의 18번 문제.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교과서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는데 이 18번 문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 x가 0보다 클 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1이 2고 f2가 6일 때 이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직관적인 추론으로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도 얘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이런 23번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지금 fx가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점과 2일 때 6, 1일 때 2라는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미분 가능하니까 아주 곡선이겠네, 그치?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여기 1일 때 2가 되려면 여기서도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추론하기를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2겠군. 왜? 여기서 접하잖아. 접선의 기울기 1에 2겠군. f'2. 자, 2에서 6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스치듯 만나야 되니까 2에서 접선이 3x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 3. 그래서 2개 더해서 5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면 굉장히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f'1만 지금 계산을 해볼 건데 요 계산할 때 우리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나눠서 계산하는 거 미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볼 때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미분계수를 보자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우미분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분모가 지금 플러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비교 대상은 2x인 거죠. 근데 2x에서 똑같이 f1, 2를 뺐고요. fx보다 지금 2x보다 fx가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2죠. 그렇죠? 약분해서. 그래서 2보다 f'1이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우미분계수. 자, 이번엔 자미분계수예요. 자미분계수.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분모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자, 얘는 일단 값이 그냥 2예요. 미분이 가능한 애니까.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왜? 지금 얘가 음수니까 음수인 걸로 나눠주니까 얘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죠. 분모가 음수라서. 그래서 이 f'1은 우미분계수 계산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미분계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국 f'1은 2일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관적과 논리적인 풀이 방법을 모두 아셔야 되고 자 23번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좀 풀어야 합니다. 자 직관적으로 먼저 추론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상 미분하고 뭐 극대극소 찾지 않아도 빨리 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선생님이 편의상 얘는 지금 gx라고 해보고요. 얘는 h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x 그래프랑 hx 그래프는 자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잖아. 그러면 x제곱으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지금 해봤잖아요. 어떻게? 제곱을 인수로 갔네. 접하겠네. 그래서 0이 있고 2분의 3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접하고 여기 올라가게끔 하는 게 gx일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hx는 자 gx보다 1이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1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이겠죠. 그래서 얘가 hx, 얘가 gx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f0이 0이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 보니까 g0이 0이야. 너 보니까 h2가 5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2라고 합시다. 그러면
2에서 5를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0에서 0을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는 미분도 가능한 아주 부드러운 곡선인데 요 사이에 있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그런 그래프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지나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데 넘어가지 않고 여기 사이에 있는데 요 점들을 각각 같이 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hx랑 fx가 요 점에서 접선을 공유한다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요 점에서 gx하고 fx가 접선을 공유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요 안으로 사이로 쏙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걸 직관적 추론으로 맞췄다면 f'0은 g'0이랑 같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f'2는 h'0과 같겠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니은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요. 자, 니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니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걸 gx라고 놨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보면 fx 빼기 gx입니다. 근데 이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 정의 너네 잘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니은 디귿은. 지금 보시면 니은은 x는 0에서 극소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자, x는 여기 지금 구간은 당연히 구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x는 a에서 최소값이야. 최소값을 가져요. fx가. 자, 그리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극소예요. 그러면 요 두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쪽은 가능하죠. 그쵸? 최소면 어떤 구간 안에서 이 x는 a가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얘가 제일 작거나 같으니까 극소값이 되죠. 하지만 극소값이라고 해서 그 구간 전체에서 최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실을 안다면 요 사실을 이용해서 자 fx 빼기 gx를 한 건데 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 문제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줬잖아요. 가조건. 가조건에 보면 fx에서 gx를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얘는 뭐의 값이랑 같냐면 f0 빼기 g0의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야?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네. 맞죠? 그쵸? 이 함수가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적어도 모든 실수에서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 이 구간에서 얘가 제일 작죠.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 극소값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시 디귿도 가요. fx에서 hx를 뺐습니다. 그쵸? 네. 그쵸? hx를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그런데 요게 뭐랑 같아요? f에서 2를 빼고 h에서 2를 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이 함수는. fx 빼기 hx라는 함수는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 이 전 구간에서 x는 2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니 얘는 x는 2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인 극대도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면 이걸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이걸 논리적으로 확실히 이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조금 보완해 나갈 필요 있어요. 좀 찝찝해요. 아, 진짜 접선 공유하는 거 맞나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니은을 이용할 겁니다. 니은을 이용해서 그리고 디귿을 이용해서 두 개의 아이고 여기 2라고 써야지 2라고 두 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을 밝힐 건데 0에서만 같다는 걸 일단 보일게요. 니은을 이용하면 자 함수 y는 fx-gx는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플러스 x는 0에서 뭐를 갖냐면요. 극소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새로운 정리가 하나 떠오릅니다. 극값의 판정이라는 정리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자? 그러면 f 프라임 0 더하 빼기 g 프라임 0은 0이죠. 극값을 가자.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라는 극값의 판정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 요거 넘기면 f'0과 g'0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 요런 느낌으로 디귿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y는 fx 빼기 h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쵸? x는 2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그러니 극값의 판정에 2에서 f'2 빼기 h'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f'2와 h'2의 값이 같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았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다는 걸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